네, 지금 저희는 이제 연차총회 그 행사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귀한 분을 제가 이제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면서 지금 이제 연차총회는 두 번째 이제 참석하는 친구이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또 이제 인생 성공 스토리가 또 있는 분이어서 제가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양준철 지금 부지점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양준철 부지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네.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6년차 FC이자 현재 부지점장을 맡고 있고요. 신한라이프 대치지점 양준철 ESL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이애미까지 와서 네. 여행도 했고 네. 이제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올해 두 번째지만 네. 행사장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여행을 해봤지만 이 연차총회라는 여행이자 컨퍼런스는 정말 수많은 영감을 주고 제 머리를 깨워주는 여행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년째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네. 남들은 할 수 없는 지금 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크루즈도 네. 타시고 네. 미국도 이제 지금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는 이렇게 어렵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 네. 그리 순탄치만 않았던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성장 과정을 좀 겪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고, 어떻게 보면 떨어져 산 게 아니라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상태로 고등학교 때까지 한 살 터울인 누나가 저한테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실제로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 누나도 저를 고등학교까지는 케어를 하시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저를 버리고 또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정 분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좀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이제 뇌리에 박히고 제 인생의 목표를 절대 가난하게 살지 말자, 너무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정말 100원 그 동전 하나가 그렇게 귀한 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꼭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저의 인생의 목표였고, 다행히 또 한 종교 집단, 뭐 기독교여서 한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대학교 갈 때는 경제적인 도움은 아니었고요. 대출은 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더 열심히 갚았습니다. 대학교를 가서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해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숙식을 같이 하면서 문화재 발굴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천, 고령 이쪽에 건설 현장을 이제 이렇게 땅을 파내고 뭔가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문화유적지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문화관광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 발굴 현장이 사실 한 달 만에 발굴이 될지 6개월 만에 발굴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굴이 안 됐을 네,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과 저희 발굴팀이 다시 들어가서 고소득이어서 한 겁니다. 네, 고소득이어서.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도 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학자금 대출 받고 이제 버텼죠.
자, 그런데 제 성격이 워낙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고, 거기다가 제가 학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막상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업을 더 연장하지는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건너갔습니다. 네. 건너가서 뭐 가이드도 했었고요, 스킨스쿠버 코치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또 외국 생활을 2년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해외라면 어디에? 네,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었고요. 마닐라에서 1년, 보라카이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되게 괜찮지 않았나요?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휴양지에 네. 있었으니까. 소득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제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26살, 7살 때 가장 그 핫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재테크였어요. 원래는 저는 재테크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YTN밖에 없었는데 재테크 열풍을 그때 불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0을 앞둔 나이라서 30 되기 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경제적으로 분리됐던 부모님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님은 곁에 있으면서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서 남자 나이 30 되기 전에 한국으로 좀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2년 2개월의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뭐 이민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정말 살고 싶었죠. 네, 정말 살고 싶었고, 만약에 제가 그때 시드머니가 좀 더 많이 모였다면 그쪽에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험과는 지금 전혀 다른 일들을 막 하셨는데. 네네네. 보험업계에 들어오신 지 16년 됐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네네네. 16년 전에 그럼 어떤 계기로 이 보험업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취업 사이트, 잡 사이트를 제가 서칭을 해봤습니다. 제 학력과 제 이력과 있는 자격증을 다 넣어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렵사리 저는 GS 리테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입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기업 생활과는 전혀 달리 그냥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9 to 6가 아니라 거의 7 to 11으로 정말 열심히 2년 동안을 일을 했는데, 저보다 2년 후배가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했는데 급여를 보고서 현타가 왔습니다. 저보다 급여가 높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좋은 대학을 나왔고 4년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급여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와, 이 회사는 나를 저평가하는구나라고 또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친구였던 그 FC가 저한테 이제 보험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젊고 혈기왕성했던 나이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하자라고 해서 연금 하나 가입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로 이제 보험을 가입했던 경우인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저를 지켜보더니 너처럼 열심히 일할 거면, 그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할 거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한번 시간 투자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2년 동안을 거절했습니다. 2년 동안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밥만 먹고 보내고, 그런 얘기를 아예 못하게 저도 거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보험업이 싫으셨나요? 그때는? 저 영업이 싫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사실 아까 제가 한국에 건너오자마자 바로 GS 리테일을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대출 영업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 영업은 뭐냐면, 누군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 돈을 빌려서 저는 대리해서 빌려주는 일을 했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안 되니까 제가 일했던 롯데캐피탈로 이제 대출을 신청했고, 안 되니까 3금융, 4금융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니까 제가 사람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고,
또 굉장히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명함을 내밀면 정말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지인부터 친척들까지. 그래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떳떳하지 않은 직업이었네요. 네, 나름 제가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보험업계 그러면 계속 거절하셨는데 거절했다가 제가 이제 GS 리테일이라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캐피탈 영업을 했을 때는 명함을 내밀 때 다들 하찮게 보던 사람들이 GS 리테일에 명함을 내미니까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도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게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월급이 별로 안 돼요. 네, 월급이 그때 당시 세후 189만 원 정도였습니다. 좀 작긴 작네요. 네. 먼저 이 보험업을 시작했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제안을 2년 동안 했었고 거절 끝에 제가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너한테 제안을 했는데 너는 계속 거절을 한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걱정돼서 그렇다. 제 인생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던진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고시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네가 정말 살면서 이루고 싶은 거 5가지만 적어보래. 네. 5가지만 적어보고 그거를 네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래.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정말 흘려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11시에 퇴근을 하고 딱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 친구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제로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시원을 벗어나서 창문이 있는 집,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비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다음에 제 이제 2발이를 차,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여행, 뭐 가족의 효도,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별장, 지금은 세컨하우스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을 적었어요. 적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집 옆에다가 얼마 필요한지 적어봤고요. 세계여행 얼마 필요한지 적어봤고 차 적어봤어요. 사고 싶은 차. 그때 당시 제가 원하는 걸 당장 하려면 1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15억. 그게 17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30억 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제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 급여는 얼마였다고요? 180. 1년 모아도 네, 그쵸. 1년 꼬박 모아도 2천이 안 되고 10억을 모으려면 10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빨리 벌 수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잃어보려고 내가 내 삶에서 이걸 이루려면 딱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모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직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심플하게 급여 명세표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원천징수라고 하죠. 1년간의 소득을 보고 제가 질문했던 첫 마디는 정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기 아니냐고.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보험업계에서 네. 잘 하시는 분들이야 네. 월에 1,000만 원 정도는 네. 그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